안녕하십니까, 플라톤입니다. 벌써 엄청 시끄러웠던 11호 대책도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점심쯤에는 이제 주식도 요즘 뜨거우니까 주식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요즘 보니까 부천이나 남양주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제 GTX나 이렇게 광역철도망이 이 경기도 쪽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호 규제를 한번 보면 이제 규제 지역 매매가 76%나 급감을 했고, 비규제 지역 22%가 늘었죠. 보통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 한두 달 동안은 아예 얼음이 되는데, 이미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대책의 효과가 과연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벌써부터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규제 추가 지역은 얼어버렸고, 권성구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하죠. 오히려 전문가들은 풍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닌 것 같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은 76% 하락을 했고, 비규제 지역은 22% 증가를 해서 5,170에서 1,242, 완전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완전히 크로스가 되어서 거래량을 앞서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22%가 증가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냐?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수원시 권성구로 143건에서 247건을 무려 73%가 늘었다. 왜냐? 수원시는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권성구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한 단지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권성구고 어느 지역은 뭐 다른 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사라는 거죠, 그게. 뭐 참 답답하죠.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61건에서 890건으로 거래가 59% 증가를 했죠. 그래서 동탄 일대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동탄 옆에 있는 오산이나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주,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원미구 순으로 이제 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영등포구 마이너스 95%, 성남시 수정구 93 마이너스 93%, 성동구 마이너스 91%, 분당구 마이너스 89%, 중원구 86%로 감소폭이 컸죠. 그런데 이미 규제 지역이던 강남권은 오히려 서초구는 2% 늘었고요. 그리고 송파구는 마이너스 12%, 강남구는 마이너스 4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졌고, 비규제 지역은 갭 투자도 가능하니까 자금이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금 환경에 따라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또 통계 자료에 대한 문제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통계를 마사지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문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1호 대책이 모든 부분을 꼼꼼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가 나오는 날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이제 행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가격 통계 나오는 15일에 대책을 발표해서 9월 통계를 못 넣어서 이제 서울 외곽 중심 지역, 예각 지역 중심으로 규제 지역 이제 해제하라라고 하는 행정 소송이 국민의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은평, 중랑, 금천, 강북, 도봉, 성남, 수정, 중원구, 팔달, 장안, 의왕시 등은 규제 지역을 충족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넣지 않기 위해서 이날 한 것이다. 그래서 6월에서부터 8월까지만 들어가게 해서 혼란을 부추겼다. 그래서 13일에는 주택가격을 전달받았지만 통계 공표 전 사용은 통계법을 이행할 수 없어 활용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15일 날 했다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월에서부터 9월 통계가 아니라 6월에서부터 8월 통계를 사용해서 전 지역과 규제 지역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원하는 통계 자료만을 쏙 빼서 6월에서 8월, 보통 7월에서 9월 쓰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7월에서부터 9월 통계를 써야지 사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에서부터 8월 통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이 조금 보인다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천하람 의원도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행정소송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법 행정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서 안 내도 낼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왜냐하면은 규제 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세금이 올라가죠. 그래서 행정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만약에 행정소송을 할 거면 해라.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규제 해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이 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이런 경기 화성, 우리가 아까 봤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역차별이라고 하는 불면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되면은 이 서울 외곽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수요가 이쪽으로 몰린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묶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노원 쪽은 노화된 아파트가 많아서 의정부 신축으로 넘어가려는 수요도 많았는데 완전히 고립되어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도 오래 끌고 갈 수 없을 것.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규제로 눌러놨다가 규제가 해제되면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이제 불안해서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서울 살려고 했는데 서울이 또 풀려버렸네?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죠. 선거도 앞두고 있고 제5차 철도 광역망 그것도 있기 때문에 이 토제로 묶어 놓을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고, 지금 정부 여당이 대장동 그 항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정치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는 이 여론 악화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빼려고 할 거예요. 특별히 지금 묶여서 불만이 많은 곳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선거를 앞두고 규제 지역 해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하여서 정부의 잘못이 지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은 모양새가 괜찮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배제하면서 쓱하니 빠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세게 저항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11호 대책 풍선 효과와 그 나머지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과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지역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달이 지난 현재 11호 대책에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얼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토제의 효과, 약발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형국이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각각 나오는 데이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앞으로의 선택을 준비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